하겠습니다. 이 수사 의뢰한 건이 만약에 제대로 처리됐으면 그 이후에 많은 공적 투자자와 민간 투자자들이 이 옵티머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는 단순히 이 전파진흥원에서 간단히 작성한 게 아니라요. 과기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사 의뢰서의 수사 의뢰 취지로 본인들이 손해를 입어서 수사 의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적 기관인데 만약에 이 옵티머스가 현재 상태대로 운영이 된다면 다수의 소액 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한다라는 것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에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전파진흥원은 피해를 다 투자액을 전부 다 회수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거는 서민들의 피해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모두 무혐의를 서울중앙지검이 그 당시에 2019년에 5월에 했는데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이 수사 의뢰서에 담겨있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 옵티머스가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투자했었던 성지건설 관련된 투자건으로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수사 의뢰서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김남국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애초부터 이 수사 의뢰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적 기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번호가 아니라 수재 번호를 따서 처리된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최근에 확인했는데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검찰총장이 저희 법사위에 출석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사건 때 그렇지만 이 사건은 부장정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회피를 했습니다. 제가 띄워드린 저건 뭐냐면 위임 정결에 관련된 사무 규정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수리를 한 지 6개월이 초과하면 부장이 전결하는 게 아니라 차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옵티머스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0월에 수리가 됐고 2019년 5월 22일 날 처분이 됐기 때문에 7개월을 초과한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부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이 전결로 처리했다. 이것은 이 규정, 위임 전결 규정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 전결 규정도 왜 위배됐는지 너무나 의아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이상한 관계가 좀 포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했던 당시 형사육부 부장검사는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면서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같이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또 옵티머스 당시 고문이었고 변호인으로 판단되는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서도 수사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였다면 아마 그 후에 있었던 남부지검의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그 혐의를 그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 정도는 중앙지검의 검사장, 당시 윤석열 현재의 검찰총장이죠. 보고되었을 것으로 능히 짐작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요 사건에 해당되고요. 또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에 처리되었다니까 그런 사건은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검사 정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세 번째, 그 관련자들 변호인이나 또는 그 결재한 부장 검사에 대한 어떤 그 최측근으로서의 유착 의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달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 검찰총장의 증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죠. 자, 그리고 라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부패 범죄 수사 절차 등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보고 사무에 관련된 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총장이 출석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계좌 추적한 것은 그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여기서 출석해서 한 얘기에도 계좌 추적만 한 게 아니라 계좌 추적만 한 게 아니라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규칙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근거로 들었던 그 규칙에 따라서라도 봤을 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건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지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수사 지시를.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지시가 불법하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 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그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부패 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그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